이 세상 모든 주사위의 결과는 운명의 신에 의해 미리 결정된다는 말이 있어. 게임에서 많이 이기려면 이 신의 총애를 받아야 한다는 거지. 운 진짜 좋다. 자, 네 차례야. 다시 해봐. 붉은 용의 후예여, 두려워할 필요 없다. 본 황녀가 그대에게 흑의 축복을 내리노니 이 무례한 자를 해치우거라. 마음으로 응원할 테니 나한테서 소장판 카드 커버를 빼앗아간 이 녀석을 무찔러줘 라고 하십니다. 이걸 운이 좋다고 해야 하나, 나쁘다고 해야 하나? 이건 운명의 장난이로다. 두린 안녕. 다른 친구들도 안녕. 명예기사 언니, 페이몬, 오랜만이야. 오랜만입니다, 명예기사님. 죄송하지만 아가씨께서 이번 대전에 집중하고 계셔서 제가 대신 인사드리겠습니다. 괜찮아. 근데 카드 게임 하는데 왜 캐테이 술집에 안 가고 여기 있어? 두린이 원래 용이었어서 그런지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운이 주변 동물들을 놀라게 하는 모양이야. 보통은 동물들이 알아서 두린을 피하는데 캣테일 술집은 좀 달라서 말이지. 거기 고양이들은 술집을 자기 영역으로 여겨서 물러날 곳이 없다고 생각했나 봐. 그래서 오히려 격렬한 방식으로 대응하더라고. 난 둥지를 잠깐 빌려서 자고 싶었을 뿐이야. 둥지. 그러니까 고양이 소파 말하는 거지? 그런 소파에서는 더 편한 자세로 쉴 수 있거든. 근데 그 검은 대장의 무리가 엄청 사납게 굴더라. 그래도 디오나가 중지해준 덕분에 소파 하나를 빌릴 수 있게 됐어. 물론 밤에만 쓸 수 있지만 말이야. 디오나가 도와줬구나. 디오나도 아닌 척하면서 남 돕길 좋아한다니까. 가장 큰 이유는 두린이 술을 싫어하기 때문일 거야. 마음이 통하는 친구라고 생각했겠지. 몬드 같은 곳에서 술을 싫어하다니 참 안타까워. 지금의 저한테 몬드의 술은 아직 무리지만 나중에라도 꼭 억지로 그럴 필요 없어. 몬드에 꼭 술을 마셔야 한다는 법은 없다고. 난 인간의 사회생활을 배우고 싶어. 그래야 더 많은 친구를 사귀지. 근데 인간 사회에선 술을 마셔야 하는 상황이 많더라. 그래서 일단은 7성인의 소환부터 배우려고. 술이 필요 없는 사교 활동인데다 단주의 황녀의 가르침도 받을 수 있잖아. 맞아. 7성인의 소환도 친구 사귀기에 좋지. 티바트 곳곳에서 대전을 해본 이 고수의 도움을 받으면 어때? 분명히 이길 수 있을 거야. 미안하지만 이런 운으로는 수메르에 사는 7성인의 소환대의 우승자가 와도 못 이겨줄걸? 이 주사위 확실히 좋진 않지만 다음에는 모르는 거잖아. 아니, 매번 똑같은 면이 나와. 벌써 3번째 이 상태라고. 운명의 신이 정말 있다면 부디 이 소년에게 눈길을 내려주시게. 최소한 주사의 면이라도 하나 더 만들어주든지. 제가 진 것 같네요. 축복받은 용의 후예가 운명의 장난에 패배하다니. 두린 오빠, 속상해하지 마. 다음 판은 꼭 이길 거야. 내가 도둑코 빌려줄게. 엄마가 이게 행운을 불러온다고 했어.
고마워, 클레. 근데 난 더 중요한 일을 하러 가봐야 해. 알겠어. 마법책의 다음 장의 힌트가 뜬 거지? 응? 이번에는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 것 같아. 날 따라와. 이야기 속 용은 어떤 성에 머물러야 할까? 마녀는 바람을 타고 온 거대한 용에게서 답을 찾았다. 그녀는 용의 날개 밑에 홀로 서 있는 성을 보곤 글로 이야기 속에 높은 성벽을 쌓아 올렸다. 높은 성벽은 비바람을 막아주었으나 동시에 그림자를 드리웠다. 이야기의 가지는 그림자 속에 잠들어 더 이상 자라나지 않았다. 이게 이번 힌트야. 내 생각엔 현실 속의 용이 사는 곳을 찾아가라는 뜻 같아.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몬드에 마침 그런 곳이 있다더라고. 일리 있는 것 같기도. 여기 사는 용은 드발린이라고 한대. 엄청 크고 아름다운 용이라던데 기회가 된다면 꼭 만나보고 싶어. 잠깐만! 드발린을 만났다가 문제라도 생기면 어떡하지? 이 세계에 원래 두린이랑 드발린 사이에 있었던 일을 생각하면 두린한테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네. 에이, 됐다. 드발린을 만나도 우리가 있으니까 괜찮을 거야. 혹시 무슨 문제 있어? 없어. 가자. 여기가 드발린이 사는 곳인가? 그리고 폭풍 속으로 들어가는 거지. 페이몬, 날아갈까봐 무서우면 내 옷깃을 붙잡아. 나 괜찮아. 걱정 말고 출발하자. 용은 나날이 자라났다. 이야기 마녀는 그를 무척 아끼고 사랑하며 그를 위해 높고 아름다운 성을 만들어 주었다. 그러나 이야기 마녀는 결국 무정한 세월을 이기지 못하고 별보다 더 먼 곳으로 떠나고 말았다. 갑자기 홀로 남게 된 용은 친구를 만들기 위해 성 밖으로 나가보았다. 하지만 예언대로 그에겐 이미 악룡의 발톱과 비늘이 자라나 있었다. 착한 꼬마 용은 남에게 상처를 줄까 두려워 엄마가 만든 성 안에 숨어버렸다. 그리고 다시는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바로 이야기 속 세계로 왔나 봐. 이 장은 아마 시밀랑카 얘기겠지? 나도 그래. 축복의 숲에서 온 요정, 별길 왕성에서 온 국왕, 상자 속 고양이. 닐루랑 나비야, 키라라를 말하는 거야? 맞아. 그리고 모자도. 근데 좀 이상했어. 갑자기 생각난 건데 요즘 모자의 태도가 좀 묘하더라고. 어떻게 묘한데? 뭔가 걱정이 있어 보였달까. 나한테는 말도 안 해주고 티도 안 냈지만 분명히 느껴졌어. 뭐, 걔는 원래 그런 애잖아. 응. 지금은 엄마의 염원을 이뤄주는 게 먼저겠지. 맞아. 지금 중요한 건 이 장을 완성하는 거야.
다시 한번 너를 찾아서 너에게 걸린 운명의 저주를 풀어주자고. 이날 한 모험가 무리가 높은 성벽 밑에 찾아왔다. 그들은 용에게 걸린 운명의 저주를 풀어주겠다 호언장담했으나 당장 겹겹이 늘어선 높은 벽 앞에 어쩔 줄 몰라 했다. 야, 괜히 비웃지 말고 힌트라도 좀 주라. 용은 성 가운데 있는 고탑에 스스로를 가뒀다. 그곳에 도달하려면 마음의 장벽을 넘어야 한다. 지름길은 없다. 보아하니 저번처럼 꽤 오래 걸리겠네. 내가 해결해 볼게. 둘인 좋은 방법이라도 있어? 저 탑에 숨어 있는 꼬마 용이 과거의 나라면 그 용이 어떤 방식으로 타인을 밀어내는지 내가 잘 알아. 나를 따라와. 망원경. 이런 마법 도구를 본 적이 있어. 분명 쓸모가 있을 거야. 블록이 커졌어. 하늘로 슝슝 블록을 이용하면 앞에 장애물을 넘을 수 있어. 저리 가! 위험해! 타! 이야기는 이제 시작이야! 여기 구조가 엄청 복잡하다. 어디로 가야 하지? 전부 둘러보자. 조심해! 세상을 밝히리! 타올라라! 차! 하! 이 블록은 분명 어딘가에 쓸모가 있을 거야. 이 망원경에 블록이 좀 부족한 것 같아. 그러네. 아까 얻은 블록을 써보자. 아직 부족해. 다른 곳도 더 찾아보자. 저기 봐! 아래에 누가 갇혀있어! 그들은 탑을 향해 계속 나아갈 것인가? 아니면 높은 성벽의 그림자에 뛰어들어 이곳에 갇힌 손님을 구할 것인가? 탑으로 가는 길은 앞에 있어! 둘이니 가는 대로 따라가자! 여기
저쪽에 불빛이 있어. 가보자. 하늘을 나는 정령이구나. 너도 용의 저주를 풀어주러 왔니? 이 성에 발을 들여놓는 용감한 용사가 또 있었다니. 어서 나의 부대에 합류하도록. 닐루랑 나비야? 닐루? 난 날다람쥐 요정이야. 나비요? 난 기린구강이야. 그러네. 저기 상자 속 고양이도 있어. 새로운 적인가? 히라라! 상자 속 고양이야. 우린 적이 아니야. 응, 우리가 시밀랑카에서 겪은 일도 이 이야기의 일부니까 모두를 만나는 것도 이상한 일은 아니지. 응? 날다람쥐 요정님, 기린구강님, 상자 속 고양이씨, 나랑 같이 가자. 높은 성벽의 그림자에는 용의 외로움이 깃들어 있어 용과 친구가 되려 찾아온 손님도 그 앞으로 나아갈 수 없었다. 그들도 용의 저주를 풀어주고 싶었지만 눈앞의 불빛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것이다. 이야기의 기적이 찾아오기 전까지 그들은 이곳에 갇힌 신세였다. 그랬구나. 저 그림자가 우리를 거부하고 있어. 용이 우리를 만나게 무서워하는 것 같아. 불빛이 더 있으면 좋을 텐데. 너희는 저 그림자가 안 무서워? 응. 왜냐하면 내가 모두에게 필요한 불빛을 가지고 있거든. 이번에 완성되는 이야기는 원래 거랑 조금 다른 부분이 생길지도 모르겠네. 과거에 난 영원히 친구를 가질 수 없다고 생각해서 나한테 다가오는 사람을 모조리 거부했어. 기적이 모두를 나에게 데려와주기 전까진 말이야. 이번에는 내가 그 기적이 될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지만 너도 용의 저주를 풀어주고 싶은 거지? 맞아. 나를 따라와줘. 이제 그만해! 아니지, 이야기 속 용아! 제발 진정해! 다가오지 마! 너희를 해치고 싶지 않아! 외로움과 공포가 마음의 감옥을 엮어 타인의 시선을 차단했다. 모험가들의 눈엔 용이 남긴 그림자밖에 보이지 않았다. 괜찮아! 우리가 널 도와줄게! 싫어! 오지 마! 용은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다. 이러면 어떻게 설득하지? 아직 내 말이 들린다면 잘 들어줘. 발톱도 비늘도 절대 피할 수 없는 저주가 아니야. 넌 결국 그걸 이겨내고 많은 친구를 사귀게 돼. 내가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하겠지? 지금까지 몇 번이고 시도했지만 전부 실패했으니까. 하지만 이번에는 달라. 내가 네 친구를 데려왔어. 안녕? 나는 날다람쥐 요정이야. 너의 저주를 풀어주고 싶어. 그러니
나랑 이야기해주지 않을래? 나는 기린 구강이야. 걱정 마. 우린 널 무서워하지 않아. 나는 상자 속 고양이에 불과하지만 나도 너의 친구가 되고 싶어. 이게 다 내 친구? 네가 줄곧 도망쳐온 미래에서 이들은 전부 너의 친구야. 내가 보장할게. 친구의 제안을 받아줄래? 잠깐의 침묵 후 탑의 그림자에서 무거운 발소리가 들려왔다. 그러나 발소리의 주인은 일행 앞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용은 마음의 감옥에서 걸어 나왔으나 그의 발톱과 비늘은 여전히 그대로였다. 이런 모습으로 친구를 만날 수는 없어. 괜찮아. 우리가 너에게 축복을 보내고 운명의 여신님께 기도해줄게. 네가 저주에서 악령의 발톱과 비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그래! 저번처럼 하면 되겠다! 운명의 여신한테 기도한다고? 이때 기쁨의 마녀가 강림했다. 꼬마용아, 안녕? 걱정하지 말렴. 모두의 축복을 받으면 너의 소원은 분명 이루어질 거야. 앨리스? 아니, 이야기 속 기쁨의 마녀인가? 맞아. 난 기쁨의 마녀이자 이 세계의 창세의 여신이야. 이야기 마녀는 내 절친이자 이 세계의 운명의 여신이고, 나는 내 두 번째로 강력한 마법을 빌려주겠다는 약속을 지키러 왔어. 이 마법은 세계를 만들 수 있고, 그럼 네 소원도 자연히 이루어질 거야. 네가 모두의 축복을 받을 수만 있다면 말이지. 하지만 그 전에 이야기 마녀를 대신해서 확인할게. 모두의 축복을 받고 싶니? 전 모두와 친구가 되고 싶어요. 다들 나한테 축복을 내려줄 거야? 어쩌면 진작 끝나도 됐을 이야기 속에 모험가들의 축복이 새로운 가능성을 만들어냈다. 그러나 이때의 그들은 이 축복이 선물이 될지 시련이 될지 알 수 없었다. 갑자기 또 뭐야? 힌트가 필요할 때는 아무 말 없더니 이제 와서 의미심장한 말을 꺼내면 어떡해? 시련. 모두의 세계로 온 뒤로 시뮬랑카에는 존재하지 않던 고민과 피할 수 없는 싸움을 마주하게 됐어. 이걸 시련이라고 한다면 틀린 말은 아니야. 하지만 이 시련을 피한다면 나는 모두를 만나지 못하겠지? 난 그때의 나에게 축복을 보내주고 싶어. 바로 그거야! 둘인 우리가 다시 한번 네 소원을 이뤄줄게! 응, 고마워. 지금의 나로서도 그때의 나로서도. 다행히 용감한 모험가 무리가 용의 이야기를 전해들었다. 그들은 용의 저주를 풀어주기 위해 여러 난관을 헤쳐나갔다. 그들은 용을 위해 각자의 축복을 바치고 운명의 여신에게 소원을 빌었다. 그들의 소원은 결국 이루어졌다. 꼬마 용은 악령의 비늘을 벗고 어두운 탑에서 걸어 나왔다. 하지만 꼬마 용의 발걸음이 성 밖으로 이어지는 순간 그는 깨닫게 될 것이다. 이 축복은 선물이자 시련이라는 것을. 운명의 장난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저번처럼 두린이 소원을 이뤘어. 만약 이게 엄마가 쓴 나의 이야기라면 이 장은 여기서 끝이겠네? 그럼 이제 이야기를 전부 채운 건가? 잉크는 아직 좀 남았네. 우리 앨리스가 준 임무를 순조롭게 마친 것 같아. 그건 앨리스의 연락을 기다리는 수밖에 없잖아. 엄마가 쓴 마지막 이야기도 끝나버렸어. 둘이는 아쉬워하는 것 같네. 예전에 시뮬랑카에 있을 땐 엄마가 아직 내 곁을 떠나지 않은 듯한 착각이 들었어. 매일 이야기 속 사물을 접할 때마다 엄마의 이야기를 듣는 듯한 기분이 들었지. 하지만 이젠 둘인 맞아. 몬드성에 둘인을 기다리는 친구가 얼마나 많은데. 응? 근데 그 성에서 한참을 돌아다녔더니 배고파졌어. 우리 몬드성으로 돌아가서 친구들이랑 맛있는 거 먹자. 둘인이 엄마의 염원을 이뤄준 것도 축하할 겸. 그 커다랗고 아름다운 용은 결국 못 만났네. 아쉽다. 많이 기대했구나. 드발린이 항상 여기에 있는 건 아니야. 그래도 걱정 마. 나중에 또 기회가 있을 거야. 응? 인간의 관습대로면 이번 식사는 내가 엄마의 염원을 이룬 걸 기념하는 거니까 내가 사는 게 맞겠지? 친구로서 축하해주고 싶으니까 나랑 여행자가 대접할게. 인간 사회에서는 밥을 사는 규칙도 엄청 복잡하네. 와, 저 아이도 너랑 친구가 되고 싶어해. 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야. 이번 이야기는 더 좋은 결말을 맞이할 수 있어. 시간이 오래 지나서 다들 아직 여기 있을지 모르겠네. 모험을 무사히 마치고 돌아왔구나. 축하하는 의미로 같이 한잔 어때? 여기는 음주 금지야! 병약의사 언니, 두린 오빠! 오늘 어떤 대모험을 겪었는지 들려줘! 일단 음식부터 주문하고 먹으면서 얘기해줄게. 좋아? 잠깐만, 방금 두린이라고 하지 않았어? 두린이라면 설산에 추락한 그 악룡이잖아. 그게 무슨 소리야? 두린 오빠는 설산의 악령이 아니야. 알베도 오빠가 아무튼 엄청 신비한 존재랬어. 마조리는 두린을 처음 보나? 그럼 오해할 수도 있겠네. 아니, 직접 본 건 처음이라도 둘이네 이야기는 들어봤을 텐데. 몬드에서 이건 비밀이 아니야. 다들 저 아이 설산의 악룡이랑 무슨 관계야? 지금 보니까 저 아이 머리에 용불 같은 게 달렸는데 설마... 다들 둘이네 일을 잊어버린 건가? 그게 무슨... 운명의 장난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다들 조심해!
진 사람은 없겠지. 두린! 방금 바바라가 진찰해봤는데 큰 문제는 없었어. 어떤 위험한 힘에 대항하느라 체력을 많이 소모한 것 같아. 당분간 휴식을 취해야 깨어날 수 있을 거야. 그래서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두린과 가깝게 지내던 우리를 제외하고 나머지 몬드 주민들은 전부 두린과 관련된 일을 잊어버렸어. 왜 그런 거지? 더 골치 아픈 건 두린 몸에 있는 심연의 힘이 폭주할 조짐을 보인다는 거야. 사람들한테 잊혀지는 것과도 관련이 있을지 몰라. 두린의 심연의 힘이 통제를 잃으면 몬드에 엄청난 위협이 될 텐데. 확실히 알베도가 나서야 할 상황이지. 알겠어. 단장 대행의 이름으로 편지를 써서 알베도에게 돌아오라고 할게. 그동안은 기사단이 두린을 돌볼 거야. 현재로선 이게 최선인가? 그리고 이 책은 내가 보관하고 있을게. 읽고 싶어지면 언제든 내 사무실로 찾아와. 이 책... 여행자, 이게 두린의 현 상태와 관련이 있을까? 앨리스는 아직 연락이 없고 우리 시간 되면 다시 책